최근 3년간 부킹홀딩스 주가는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 회복과 함께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3년 초반에는 전 세계 여행 심리가 급격히 살아나면서 주가가 단기 급등했고 2024년 중반에도 비슷한 추세가 재현되었습니다. 현재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직전 고점 대비 다소 조정을 거친 뒤 강력한 지지선으로 추정되는 과거 지지 영역 약 4,300에서 4,400선 부근에서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항선으로는 4,700선과 4,900선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동평균선, SMA, 위경우 5일선과 11선이 단기적으로 교차하는 구간에서 추세 변동이 잦았는데 과거 골든크로스 구간, 예 2023년 1월 이후 주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한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도 SMA 5와 12점차 가까워지는 모습이고 SMA 20과 60은 중기 안정 추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5일선과 61선이 만났던 과거 시점의 패턴을 보면 방향성 변곡이 자주 발생했기에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주목됩니다. 거래량은 2023년과 2024년 강세장 시작 시점에 급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이전 급등 구간 대비 다소 감소하였지만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매도세보다는 관망세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거래량이 급등할 때 주가가 크게 반등한 적이 많았으므로 다시 거래량이 회복되는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킹홀딩스의 과거 주요 상승 사례와 현재의 캔들, 거래량, SMA 패턴을 대조해 볼 때 지금의 조정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중간 쉼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3개월 이내 부킹홀딩스는 이전 저점 대비 소폭 반등을 시도하며 하방 압력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있습니다. 중기, 6개월 관점에서는 이동평균선들이 완만하게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큰 변동 없이 횡보 또는 완만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 1년로 보면 과거 지지선 근처에서 반등했던 전례가 있었고 시장 환경이 유사하게 유지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기대됩니다. 가격 측면에서 최근 3개월 동안은 약한 조정이 반복된 뒤에 횡보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4,300선 부근이 단단한 지지로 작용하고 단기 저항은 4,700 근처로 추정됩니다. 이 구간을 넘어서면 4,900선까지는 비교적 매물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SMA 5, 10, 20, 61선을 보면 아직 명확한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단기선이 중장기선 위로 진입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 교차가 일어날 경우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래량 분석에서는 여전히 세력성 매수나 대규모 매물 출회가 감지되지 않았기에 가격 변동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며 가격이 저항선을 돌파할 때 상승 추세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단기 일주 물결표 1개월 사이에는 제한적인 등락이 예상되지만 3개월을 바라보면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매수 관점에서는 단기 지지선 부근 분할 매수가 전략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부킹홀딩스의 RSI 14 값은 중립 범위인 50 전후로 확인되며 아직 과매수 70 이상, 나 과매도 30 이하 구간에는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4일간 RSI 흐름을 보면 주가 조정 시에는 RSI도 하락했다가 지지선 근처에서 주가와 함께 동반 반등하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과거 유사한 RSI 수준 약 50에서 55 부근에서 주가는 잠시 횡보 후 거래량이 늘어날 때 상당한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하반기에 RSI가 50선을 중심으로 바닥을 다진 뒤 급등세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도 외부 시장 환경이 우호적이었고 기술적 지표가 과열 국면에 이르지 않아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었습니다. 현재 RSI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꽤 있지만 지수 자체가 아직 중립권에 있으므로 강한 상승 모멘텀이 확실히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만일 RSI가 60 이상으로 올라서면서 거래량이 동반 증가한다면 주가 상승세가 본격화될 수 있고 반대로 RSI가 다시 40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에서 최근 K와 D가 교차한 시점은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K가 D를 하향 돌파했던 시점에 주가 조정이 발생했고 다시 K가 D를 상향 돌파하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이어지는 흐름이 관찰되었습니다. 현재 스토캐스틱 값은 과매도 20 이하 수준에서 벗어나 약 40에서 50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아직 본격적인 과매수 국면 80 이상
은 아니라서 상승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스토캐스틱이 80에 근접했을 때 단기 고점이 형성되기 쉬웠으므로 추후 해당 구간 진입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과거 유사한 스토캐스틱 패턴이 나타났던 시점으로 2024년 초를 들 수 있는데 이때도 K와 D가 20 근방에서 교차한 직후 주가가 반등세를 펼쳤습니다. 당시에는 연초 시장의 긍정적 분위기가 더해져 상당한 상승이 이어졌는데 현재 역시 지표상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정적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증가와 시장 심리 개선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MACD와 신호선은 최근까지 다소 간격이 좁혀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30일 전후로 MACD가 신호선을 아래에서 위로 교차한 시점이 있었으며 그 직후 주가가 단기 상승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MACD가 큰 폭으로 양의 영역에 진입한 것은 아니어서 상승 강도는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히스토그램을 보면 초기 양수로 전환된 뒤 크기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기보다는 다소 조정이 섞인 완만한 상승임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도 히스토그램이 확실히 확대되지 않을 때는 추세가 크게 꺾이거나 급등하지 않고 서서히 움직이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장단기 측면에서 MACD는 중기적으로 상승 신호를 주지만 단기적인 변동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MACD가 과거 시장 국면을 잘 반영해온 만큼 지금처럼 소폭 양수 상태에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시장 전체의 매수 심리가 조금 더 활발해져야 할 것입니다. 부킹홀딩스가 이미 일정 부분 상승한 상태라는 점도 감안하면 중장기 보유자에게는 여전히 우호적이나 신규 매수자는 조정 시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에서 부킹홀딩스 주가는 현재 중심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단 밴드와의 거리가 약간 남아있어 단기적 상승 여지는 있으나 동시에 하단 밴드와도 크게 멀지 않아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하방으로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20일간 볼린저 밴드 폭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큰 폭이 확대나 축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가격 변동성이 감소 추세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만약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외부 이슈가 발생하면 밴드 폭이 급격히 넓어지며 추세 방향이 분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이후 주가가 한동안 추세적으로 상승한 시점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전반에 상단 밴드 돌파 후 단기 강세가 이어졌는데 이때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국면이 동반되었습니다. 현재 주가 역시 중심선을 지지받아 상단선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유사한 상승 탄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다만 밴드 중심선 이탈 시에는 단기 조정이 길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관점에서 최근 고점 대비 약 38.2% 수준의 되돌림 지점이 현재 부킹홀딩스 가격대와 근접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하락 시에는 50% 되돌림선이 추가 지지 구간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할 경우 23.6% 되돌림 부근이 직전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피보나치 수준에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한 사례가 2023년 중반에 있었는데 당시에는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이었고 기술적 지표가 개선되는 시점이 겹쳤습니다. 이번에도 지표가 중립 이상으로 호전된다면 해당 구간이 상승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4,700선, 장기 목표가는 이전 고점 근처인 5,000 내외로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피보나치 23.6% 되돌림 구간과 심리적 저항선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근거가 됩니다. 만약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된다면 5,000선을 돌파해 더 높은 목표가를 시도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OBV, 온밸런스 볼륨을 보면 강하게 상승하던 구간에서는 주가와 함께 OBV 역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OBV가 완만한 하향 조정 후 횡보하는 양상인데 이는 매수세가 급격히 유출되지는 않았으나 이전만큼의 열기도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간에서 주가는 소폭 조정 또는 횡보를 반복했습니다. VWAP,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은 현재 가격과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VWAP 위에 있으면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보다 위에 있다는 의미로 긍정적 심리를 반영합니다. 반대로 VWAP 아래로 내려가면 단기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별 거래량을 분석하면 급등 구간에서 거래량도 크게 증가해 시세를 견인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눈에 띄는 거래량 변화가 없고
매수매도 균형이 유지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나온다면 추세 전환의 신호로 주목해야 합니다. ADX 추세 강도 지표 가 20 이상이면 뚜렷한 추세가 형성된 것으로 보는데 최근 부킹홀딩스의 ADX는 20 근처에서 약간 웃도는 상태여서 추세가 약하나마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만약 ADX가 30 이상으로 크게 상승하면 추세가 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구간에서 ADX가 급등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강세장에서는 가파른 상승이 나왔고 약세장에서는 하락이 심화되었습니다. 현재 수준은 중립적인 추세 강도를 시사하므로 이 지표가 급등할 때 방향성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플러스 DI와 DI 지표를 보면 최근에는 플러스 DI, 녹색, 가 DI, 빨간색 위에 있으나 두 값이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는 상승 우위지만 힘이 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 플러스 DI가 DI를 강하게 상회할 때 주가는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였고 그 반대에는 조정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약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론업, 녹색, 200에 가깝게 유지되는 구간은 과거 뚜렷한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일 때 자주 나타났고 아론다운, 빨간색, 200 가까이 치솟을 때는 하락 추세가 확연해졌습니다. 최근 수주간 아론업 270에서 80 사이를 유지하며 아론다운을 상회하는 모습이 관찰되는데 이는 상승 추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매수 신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 가 나왔던 시점을 보면 아론업이 아론다운보다 확실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주가도 단기 반등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반면 매도 신호,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가 발생할 때는 아론다운 이 아론업을 역전하는 국면에서 확인되었고 그 뒤 주가는 일정 기간 하락세를 탔습니다. 아론 지표가 서로 급락하거나 동시에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 시점은 추세가 애매해지거나 횡보 장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업과 다운 모두 중간 이상에서 대립하고 있어 시장이 명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CI, 커머더티 채널 인덱스에서 과매수 구간은 플러스 100을 초과할 때 과매도 구간은 100 이하일 때를 의미합니다. 과거 플러스 100 이상으로 급등했던 시점에서는 주가가 꽤 빠르게 상승해 과열 조짐을 보였고 종종 단기적인 조정이 뒤따랐습니다. 반면 100 이하로 깊이 떨어졌을 때는 매도세가 극도로 몰린 후 반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CCI가 플러스 100에서 하락 전환하거나 100에서 상승 전환하면 통상적인 반등 또는 조정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CCI는 0 주변에서 움직이는 중립 구간에 머무르고 있어 강한 방향성보다는 약한 변동성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CCI가 다시 플러스 100 이상으로 올라서면 단기 과열을 유의해야 하고 반대로 100 이하로 급락한다면 과매도 구간 진입에 따른 매수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CCI가 급변할 때 주가도 민감하게 반응했으므로 시장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평 부킹홀딩스의 전체 차트를 종합해보면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여러 지표에서 아직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선 상태가 아니면 거래량 또한 전면적인 매도세를 나타낼 정도로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부킹홀딩스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 기대로 대응하고 있으나 동시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만큼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된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주요 지지선인 4,300 근처를 잘 지켜낸다면 추가 상승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SI, 스토캐스틱 등의 모멘텀 지표가 중립권에서 반등 시그널을 낼 때마다 주가도 제한적이지만 점진적으로 오르는 패턴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MACD, ADX 같은 추세 지표 역시 확연히 강한 상승을 가리키진 않지만 하락 추세로 돌아서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통해 살펴보면 당장 큰 변동이 없다면 38.2%나 50% 수준에서 기술적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볼린저 밴드 폭이 많이 좁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뉴스나 거래량 증가 같은 변동성 요인이 발생할 때 매수매도 힘이 급격히 쏠릴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단기 추세는 조정과 반등이 섞인 미약 상승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중기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파동 내에서 쉬어가는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부킹홀딩스의 추세적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이며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면 다시 강한 반등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매매 전략은 단기적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 혹은 중장기 관점의 보유로 나누어 접근이 가능하며 지표가 일제히 상승 신호를 보일 때 타이밍을 잡는다면 보다 효율적인 투자 수익이 기대됩니다.